실력과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스탠스로 오세요. 참 우리 회사는 우주 핵 인싸들이 모이는 회사입니다. 그러면 이제 진짜 궁금한 거 채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? 저희는 사실 대부분의 채용을 아름아름으로 했어요. 후배, 선배, 친구. 저는 업무 협의하러 왔다가 채용됐어요. 아 진짜요?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인 소개로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채용 플랫폼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. 그래서 채용 플랫폼들을 이용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따라서 하는데 뭐 이제 스타트업이 사실 공고를 올리더라도 구직자들한테 관심을 끌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의 어려움이 좀 있으시지 않나요? 채용 공고를 올렸던 적이 있어요. 일반적인 이제 취업 사이트, 개발자 전용 이제 플랫폼들에 좀 올린 적이 있었는데 지원을 잘 안 합니다. 포트폴리오가 이제 채용을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구직자가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커뮤니티나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혹시 뭐 걸러내거나 아니면은 스타트업이 채용을 할 때 이런 것들은 꼭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좀 있을까? 예를 들어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GitHub이라는 걸 쓰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면은 스타트업은 굉장히 뭐 한 사람이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. 이제 저희가 만들어갈 서비스에는 그 레주메 서비스가 있는데 GitHub 데이터를 좀 끌어와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어느 정도가 뛰어난가, GitHub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고 어느 정도의 언어를 다룰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비전공자 인사 담당자도 확인하시고 이 개발자는 좀 얘기해볼 만 하겠는데 이 정도를 좀 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거든요. 사모님 GitHub 보실 줄 아세요? 아니요. 그래서 못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있게 이제 가이던스 역할을 좀 하는 그 서비스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좋은 방법이에요. 네. 상무님께서 자세한 코드를 들여보기에는 좀 너무 시간도 많이 들고 하시잖아요.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는 저희가 뽑아드리고 그걸 읽기 좋게끔 좀 가독성 높게 좀 제공을 해드리는 거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전 같으면은 상무님께서 에릭님에게 이제 넘겨서 좋은 개발자인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라는 어떤 또 하나의 스텝이 추가가 되는데 그 단계를 한번 생략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랑 포트폴리오 영상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합격이 되면 면접을 보잖아요. 근데 거기서 눈에 확 튀는 그런 팁 없어요? 저는 사실 반대로 네. 그런 팁을 좀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구직자들이 지원서를 많이 낼 수 있을까? 그런 걸 검토하는 사람으로서 많지 않아요. 기본적으로 요구한 그 조건을 얼마나 잘 충족했는가, 이력서, 자기소개서를 얼마나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서 드러나는가. 그러면 일단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검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. 그러면 저희가 구직자를 뽑을 때 이렇게 신경 쓰는 것들이 있었다면은 신종석 사모님께서 궁금해하신 우리가 구직자를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오히려 이제 구직자들이 그 회사를 볼 때 어떤 것들을 많이 좀 볼까요? 기업이 좀 더 알려질 필요가 있는데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구직자 입장에서 네카라쿠베를 외치는 이유는 네카라쿠베가 널리 마케팅이 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워낙 일하기 좋다라는 게 계속 소문이 도니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카라쿠베가 선호하는 게 조건 아닐까요? 연봉, 명함. 그런데 연봉과 명함은 같이 가잖아요. 네. 한쪽만 먼저 가는 건 아니잖아요. 네. 굉장히 냉정하게 사실 그거 뭐 연봉 조건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? 물론 다른 거 있겠죠. 하지만 결국은 그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거고 그런데 스타트업은 그건 안 되니까 그걸 뺀다면 과연 뭘 가지고 우리가 어필을 해야 되는가? 대표님 답을 좀 알려주세요. 근데 그게 이제 복지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위험성이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. 제가 만약에 구직자였다면 안 그래도 소규모 스타트업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데 이 회사를 볼 때 내가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까?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즘에 사람들은 MBTI 같은 걸로 많이 나오잖아요. 우리 회사는 우주 핵 인싸들이 모이는 회사입니다. 구직자 입장에서도 회사를 알고 나는 오히려 이 회사에 내가 핏이 맞겠네. 우리나라 채용 시장이 지나치게 구인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. 네.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양쪽이 같이 선택해야 되는 거고 양쪽이 같이 당연히 먼저 봐야 되는 거거든요. 회사는 구직자한테 우리 회사를 잘 보일 수 있도록 어필해야 되는 거고 구직자는 마찬가지로
이 회사에서 내가 꼭 있어야 해 라는 걸 서로 어필하는 과정인데 지나치게 구인 업체 위주가 결정하는 쪽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네. 구인 업체가 구직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뭔가의 네. 꺼리가 좀 있다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실력과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로 오세요. 보세요. 저희 생각은 구직자도 구인하는 기업도 신뢰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 신뢰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구인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개발자를 데려다가 써도 투자잖아요. 사실 채용이라는 게 비용만큼 그 값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신뢰인 거고, 이 개발자의 경우에는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거는 당장 큰 돈을 버는 거에는 큰 욕심이 없어요. 근데 언젠가 성공하면 된다라는 그 니즈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작건 크건 간에 내가 언젠가 그 큰 돈을 벌고 그 다음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기업이 도움이 된다, 자기 커리어의 스토리가 이어진다라는 게 어필이 되면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만족감이 높은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. 그럼 그 스토리에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? 그럼 저희도 그 채용 공고에 그거 좀 쓰게. 그 스토리가 어필되기가 좀 힘든 거는 상무님께서도 채용 플랫폼에 올려보셨다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그 채용 플랫폼에 여러 스타트업이 있을 텐데 그 매력이 돋보이기가 힘든 플랫폼 성격이 되게 많은 게 연봉 얼마, 모집 얼마 이렇게 글로만 써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사실은 마케팅 되고 브랜딩 되기가 너무 힘든. 저희는 회사에 공식적으로 회식이 없거든요.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요. 가끔 일찍 퇴근도 해요. 20분 내로 퇴근 못하면 야근. 근데 그런 걸 이제 나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다고 이걸 사람을 뽑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는 못 쓰겠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건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냥 불특정으로 하는 건데 이게 거기에 쓰여지는 순간 우리 언제 일찍 맞춰요?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제일 어려운 거죠.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해지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거든요. 그래도 아무래도 근데 이제 상무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일단은 이력서를 좀 먼저 받겠다.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- 아유 사실은 대화를 해볼 기회 자체를 먼저 많이 만들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이 들고, 근데 이제 동시에 그런 것만 마케팅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. 사실 기업에 들어오는 개발자들도 어떠한 꿈이 있어서 이 기업을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복지가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기업이 뭘 하는지가 더 중요하기도 해요. 그래서 네. 그거를 더 매력적인 메시지를 같이 담아내면은 네. 정말 매력적인 기업으로 다가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걸 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어쨌든 맞습니다. 세상이 좀 바뀌었고 네.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됐잖아요. 사연팔이가 됐든 뭐든 저는 여건을 만들고 기업이 그런 마케팅이나 개발자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스토리를 올리고. 그쵸.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다가 저희가 이제 여건을 마련하면 또 거기서 만나도 되지 않을까. 그 플랫폼에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. 구인 네. 샘플. 네. 획일화된 이런 방법 말고 네.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채용 공고를 올려보시면 어때요? 그쵸. 하는 그런 샘플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선두주자들도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긴 한데 이 지원서와 면접 프로세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좋다라는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볼까? 이렇게 해볼까? 이런 게 아니라 그 합격률이 높고 핏이 더 맞을 가능성이 높은 양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좀 있어요. 네.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가이던스를 좀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. 제공할 예정이면 제공될 때 꼭 네. 저희에게도 자,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가 스타트업의 문화, 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알아봤는데요.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. 오히려 막 어떠셨어요? 어쨌든 중요한 건 저는 커뮤니케이션.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잘 키우시는 게 중요하다. 두 번째는 구직자만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도 면접을 보는 것이다.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으면 네. 좋았고요.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사실 이렇게 진짜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민을 나누는 자리는 사실 저희한테 엄청 큰 힘이 되거든요. 말씀해주셨던 뭐 우스갯 농담부터 시작해서 다 거기에는 뼈가 있는 그런 고민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고민을 듣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 네.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고 두 분과 함께여서 너무 더 즐거웠습니다. 저는 사실 네. 좀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.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걸 알아.
그런데 당장 급하지는 않아. 그러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네, 뒤로 빼놓는 것들이 있잖아요. 사실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문화가 됐든 회사의 비전이 됐든 회사의 방향이 됐든 이런저런 것들을 최대한 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스토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세상이 점점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아는데 당장 급한 일은 아니다 보니 저는 급한데. 네. 챙겨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맞아. 의식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. 오늘 계속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구나. 그냥 왜 우리 회사에는 지원서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지? 에서 끝날 게 아니라 왜 많이 안 들어온지 사실 이유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노력을 좀 어쨌든 더 많이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하긴 해야 네. 되겠구나. 그러면 저희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요, 우리? 네. 여러분 저희 채널 좋아요.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전문가 분들이 댓글 네. 달아주실 거니까 여러분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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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다운되는데. 이거 맞아요?